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1년 9월부터 하락을 예언한 재테크하는 월급쟁이가 예상하는 향후 부동산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가 8주 만에 꺾였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7.3으로 전주 77.4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2월 첫째 주 72.1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 주 다시 하락 전환된 것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1.4로 전주 70.6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종로 용산구가 있는 도심이 74.8에서 76.2까지 1.4포인트 회복해서 서울에서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멀티 차트를 보면서 일단 시장 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가 서울을 위주로 일단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서 선행 지표인 서울을 대표로 봤습니다. 이 파란색이 매매 시장 강도인데 매매 시장 강도가 21년도에 피크를 찍고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1, 2, 3월에 지금 소폭 반등했죠. 그리고 전세 시장 강도도 똑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강도라는 것의 의미는 해당 지역의 가격의 움직임이 있는 힘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지역 시세의 값이 아닌 아파트 단위 면적의 시세 변동 값을 일정 기간 누정시켜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이런 시장 강도로 표현을 해준 거죠. 0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그렇죠?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이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평균 거래량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여기 한 5천선이죠. 5천선에서 지금 소폭 상승은 했지만 이 끝에 보면요, 우리가 소폭 좀 상승했죠. 상승해서 2월 달에는 한 2,000건 정도, 한 2,300~400건 정도 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미분양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절대값은 아직 작지만 이 빨간 선이 미분양 평균선인데 서울의 미분양 평균선이 1179인데 953으로 이제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좀 뚫지 않을까, 올 한 6, 7월 정도가 되면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미분양 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전국은 전부 다 오른쪽에 보다시피 거의 이제 75,438호 계속 증가하는 폭이 높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2,099호 굉장히 가파릅니다. 기울기가요. 경기 같은 경우도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아파트 값이 당분간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일단 매물을 보면 줄어들다가 다시 1, 2, 3월 상승하고 있죠. 경기도도 똑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세종도 똑같고, 대전도 지금 비슷한 기울기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물량의 증가 없이 계속 거의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인데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M1 나누기 M2 투자할 수 있는 돈, M1이 협의의 통화로 바로 즉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연속적인 기준금리의 변화, 그리고 경기,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아파트를 투자했던 시기, 이 빨간 게 M1 나누기 M2인데요. 제가 이때 투자를 했죠. 이때 투자를 해서 이때 매도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받아서 13억, 14억에 매도를 했죠. 11억의 차익을 남겼죠. 그런데 이때 제가 매도한 다음부터 다시 M1 나누기 M2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M1 나누기 M2가 떨어진 뒤에 지금 1, 2, 3월 이제 예금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하면서 이 통화량이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 시그널을 좀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특례 보금자리 이론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예금으로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는 높지만 시장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예금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멈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M1 나누기 M2 이렇게 증가하는 시즌에 아파트 값이 초록색인데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멈췄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죠? 항상 이게 먼저 선행했습니다. 멈췄죠?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순간 얘도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8, 전세는 마이너스 0.25, 서울은 마이너스 0.24 하락했습니다. 서울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 0.26에서 마이너스 0.24, 전세가 마이너스 0.33에서 마이너스 0.30. 하락은 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다소 줄어져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마이너스 0.35에서 마이너스 0.41로 하락폭이 더 커졌고, 전세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27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이 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4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갈지점 횡보를 하면서 계속 아파트 값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M1 나누기 M2 협의의 통화량의 변화의 그래프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보면서 나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울 매매 서울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4 하락인데, 가장 큰 폭이 마포 마이너스 0.6이죠. 동작 마이너스 0.46. 경기도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41, 인천이 마이너스 0.36인데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양주 마이너스 1.32, 일산 서구 마이너스 0.94. 전세 전국 가격 대비 마이너스 0.25 하락이죠. 전세값은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대구 마이너스 0.54, 서울 마이너스 0.3, 대전 마이너스 0.3. 아직도 전국적으로 전세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세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0.3 하락했고,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이 도봉 마이너스 0.77, 서초 마이너스 0.74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경기 인천이 경기는 마이너스 0.27, 인천은 마이너스 0.29% 하락을 했죠. 안산, 단원구가 특히 마이너스 0.94, 고양 일산이 마이너스 0.75, 고양 일산 동구가 마이너스 0.52입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서울 28.5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계속 상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확률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있겠죠. 근데 그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매도자가 훨씬 많은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경기 인천 모든 그래프가 다 30언더에서 소폭 상승하지만 아직도 매도자가 많은 상태이다. 오개광역시도 거의 한 10 정도에서 놀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2, 3분기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M1 나누기 M2라든지 금리라든지 또는 PIR 같은 걸 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인생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삐 가는 것일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사자는 과연 알고 있을까?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이 시간을 충분히 음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음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바쁘다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제대로 음미하고 있을 것 같지 않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바삐 뛰어가더라도 도착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죽음이 아니라면 인생은 늘 어디론가 가야 한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된다. 가는 동안 제대로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는 아무 쓸모가 없다. 브라이언 다이슨은 말한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수수께끼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프레젠트, 현재를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부른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